제24회 L집의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예선 2회전 들어갑니다. 오늘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예선 1회전에서 몇몇 이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국내 기사 참가자 중 가장 랭킹이 높은 이동훈 선수가 탈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동훈 선수가 랭킹 4위입니다. 예선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들 중에 랭킹이 가장 높은데 1회전부터 그 이변이 일어났고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이제 막 출발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한국의 상위 랭커들과 신예 기사들 모든 한국 선수들이 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24회 L집의 조선일보 기왕전 대진표와 함께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4회 L집의 조선일보 기왕전,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이 주어집니다. 네, 어제 이 송태곤 선수와 후야위 선수의 바둑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3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네. 초읽기에 몰렸을 때는 갑자기 좀 당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 선수들의 시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대회입니다. 네, 정기 우승자는 양딩신 선수이고요. 결승 상대는 수혜 선수였습니다. 자, 예선 B조 대진표인데요. 오늘 나연 선수와 황인승 선수의 대결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그 우측으로는 대만의 강자 천수이한 선수, 한국의 유학파 출신이고요. 그리고 샤청군, 이 중국의 신예 기사가 만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B조에서는 저우루이양 선수를 제외하면 황인승 선수와 나연 선수가 가장 강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오늘 대국이 굉장히 중요한 한 판입니다. 자, 또 한 판의 대결은 렌샤오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두 선수는 세계대회 본선에서 만나도 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본선도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결승에서 만나도 사실 크게 이상하진 않을 정도의 어떤 레벨 있는 선수들 간의 대결인데요. 렌샤오 선수는 중국 랭킹 4위이고요. 박영훈 선수는 최근에 랭킹이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가 현재도 세계대 결승까지 진격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세계적인 강호 간의 대결, 때이르게 좀 재미있는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는 당이페이 선수가 있는데요. L집에도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 렌샤오 선수와 박영훈 선수의 대결. 이 두 선수는 상대 전적에서 박영훈 선수가 3대 0으로 앞서 있는데 이 상대 전적이 좀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 박영훈 선수의 후반에 좀 이 렌샤오 선수가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좀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유리하다가도 후반에 역전당하는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보여줬고 박영훈 선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렌샤오 선수와 대국하면 어떠냐 했더니 초반에는 그냥 두다 보면 져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다 이겼거든요. 아, 그런가요? 오늘은 좀 초반부터 좀 상큼하게 시작을 해서 끝까지 쭉 밀어붙이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대국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영훈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국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핸드폰을 네, 한국기원 직원분께서 네, 이제 선수들의 그 핸드폰을 체크하고 있고요. 네. 자, 왼편에는 중국의 황인승 선수와 한국의 나연 선수의 대국입니다. 세계대회 한 8강 정도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네, 돌을 가린 결과 100번의 박영훈 선수 그리고 흑번의 렌샤오 선수가 되겠습니다. 렌샤오 선수는 사실 이 한국의 바둑 전문가들이나 혹은 바둑 팬분들께는 이 선수가 왜 랭킹이 이렇게 높아?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대회에서의 활약은 사실 다른 중국 인류 기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국내 시합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이관왕 정도는 수시로 하는 선수이고요. 세계 대회에서만 약간 부진할 뿐 실력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국내 랭킹과 또 중국 랭킹은 또 이렇게 점수가 또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점수를 또 배점을 하는 네. 기준이요. 그렇죠. 약간 그 한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회 본선, 결승 또는 예선전 이런 게 모두 같은 가중치로 대국을 치릅니다. 그래서 세계대회에서 활약을 했다고 해서 랭킹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평균적인 성적을 잘 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렌샤오 선수가 큰 기복 없이 항상 이 상위권의 랭커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게 또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 같은 바둑인데
뭐 뭐랑 뭐랑 다를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중국 바둑계의 이야기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계대회 결승과 뭐 국내 신예기전 뭐 예선이나 제한기전 예선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마음가짐이라던가 이게 또 한국의 입장이고요. 또 상대의 또 랭킹이 또 있는 거니까요. 네, 상대 랭킹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중국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상대가 랭킹 점수가 높으면 본인이 이겼을 때 많이 오르고 네. 랭킹 점수가 낮으면 뭐 졌을 때 많이 떨어지고 이것은 뭐 한국과 비슷한데요. 어떤 기전에 대한 가중치가 없다는 게 중국 랭킹의 특징입니다. 자, 어제와는 달리 오늘 초반 진행이 빠릅니다. 렌샤오 선수가 지금 자신 있게 여기 뒀어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박영훈 구단이 자신 있게 여기를 붙였으면 하는. 그래서 최근에 나올 수 있는 포석 중에 가장 어렵다는 이 포석이 한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결에서도 나왔던 형태인데요. 네, 뭐 수시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어디 두죠? 집어놨습니다. 이게 약간 심리적인 면도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하나는 렌샤오 선수가 노타임으로 날짜를 갔잖아요. 그러면 박영훈 선수가 뭐 어제나 뭐 그제 혹은 오늘 아침 이런 최근의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가 뭔가 준비했나 보다 하는 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거랑 또 하나는 박영훈 구단이 지금까지 항상 길게 가면 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초반은 싸움을 피하고 좀 길게 가는 작전으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훈 선수의 스타일 자체도 초반부터 급하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신예 기사 시절부터 소신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잖아요. 그만큼 후반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사입니다. 끝내기 수순이라든지 아니면 집 계산, 가치 계산에 있어서 네. 이걸 또 취미로 즐길 만큼 또 그런 걸 또 하는 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박영훈 선수가 그냥 지금의 형세를 놓고 다 같이 모여서 뭐 누가 몇 집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자라고 훈련을 했을 때 거기서 그렇게 뭐 항상 정확할 만큼의 어떤 정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항상 1등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전 계산에 있어서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게 몇 집 끝내기인지 세보자고 해도 박영훈 선수가 뭐 세계 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끝내기 요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종합적으로 보면 박영훈 선수는 세계 탑 끝내기 기사입니다. 역시 또 부분과 전체를 또 조합하는 일은 또 다르겠군요. 네, 그런 것도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실전에서 그 나타나는 형태와 느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형태에 따라서 뭔가 좀 타고난 감각으로 네.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불리한 순간에 이렇게 가면은 내가 지락률이 높으니까 이제 느낌으로도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내가 지락률이 높으니까 최대한 이기락률이 높은 것은 이쪽으로 변화를 꾀해서 끝내기 수순을 비티는 것이다. 이런 거를 잘 캐치해서 들어갑니다. 정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형태의 지금 좌하기 쪽 형태인데요. 지금은 거의 정석처럼 두어지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일단 양걸침 자체를 허용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자, 백은 우상귀에 걸침이 있기 때문에 축을 만들 수 있었고 뭐 하나 빵따냄을 해두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여기를 따내야죠.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백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여기 끊는 수가 가능했고요. 네. 백돌이 이곳에 없이 그냥 흑돌만 하나 덩그러니 화점에 있다면 그때는 흑이 나가는 수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네. 백은 이 정석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제 수순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수순을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정석이니까요. 이렇게 양걸침을 했을 때 백이 붙이고 이곳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젖히고 늘고 이렇게 붙였을 때 예전엔 여기를 끼우는 게 정석이었다면 끊는 게 축이 유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잇고 축으로 몰고
여기를 젖히는 데까지 수순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후야오이 선수의 대국에서도 그랬지만 네. 이 한 점을 잡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장고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당장 축은 백이 유리하더라도 다른 큰 곳을 향했을 때 흑이 이런 데를 이제 축머리로 사용하면 결국은 백이 받아야 되고 흑이 이쪽을 이렇게 돌파해서 연타를 하면 여기에 백이 두는 가치보다는 이쪽에 연타당하는 가치가 좀 더 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축머리를 좀 해소하는 그런 수법이 나왔고요. 여기서 렌샤오 선수가 딱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디를 둬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아, 일단 남은 귀를 뭐 걸침을 하든 삼삼을 들어가든 해야겠군요. 지금 이쪽에 이런 두터움이 있는데 뭐 흙이 그렇게 둘 리는 없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두다가는 여기를 두는 순간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 한 20%는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 배석도 안 좋고 이쪽으로의 모양에 대한 배석도 안 좋으니까요. 네, 과연 어떻게 두어갈지. 이쪽을 흙이 걸친다면 여기서는 이제 백도 두 가지 정도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날일자로 둬서 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이 흑도를 압박하는 작전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협공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모양을 키우는 정도로 이제 처리를 할 것이냐 딱 그걸 놓고 고민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두어도 한 판이긴 합니다. 뭐 이렇게 두더라도 다시 붙이고 젖혀서 모양을 잡아가면 뭐 백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반대쪽에서 걸쳐간다면 여기선 뭐가 나을까요? 좀 어렵네요. 일단 일감으로 떠오른 수는 이 모양을 키우는 쪽으로 받아서 불만이 없지 않는가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지금은 모양이 워낙 넓기 때문에 평소라면 안 두는 정석 선택이지만 지금 이렇게 막아서 이쪽으로 늘어도 간격이 꽤 괜찮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걸쳤어요. 이제 박영 구단이 궁금증을 해소해 주겠죠. 일단 좌변의 빵 따냄이 없어지지 않도록, 체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석 선택을 할 때에도 주변 배석 상황이 중요한데요. 아까 같이 이쪽을 막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정석이지만 자신이 모양을 키울 수 있었던 이쪽 부분으로 흙이 머리를 내밀게 해줬기 때문에 아까 반대쪽에서 이 정석 형태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 백이 손해입니다. 네. 오, 연구가 된 것 같은데요. 빨리 두네요. 붙여뻗기 정석인데요. 네. 이게 옛날에는 젖바둑 정석이었는데요. 요즘은 뭐 세계적인 기사들도 많이 사용하는 정석이 되었습니다. 역시 빵 따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를 또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최근에 이제 여기를 붙이는 형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쪽에 모양을 키우고 싶을 때, 간격이 네. 이상적일 때 이 붙이는 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앞서 원래는 젖바둑에서만 두어지던 정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공부하는 혹은 저희가 입단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우칭현 선생이나 이런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 이때는 이 수법이 사용이 됐습니다. 유행도 다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붙였을 때 바로 젖히는 게 또 당연한 행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또 젖히는 게 아니라 다른 수도 간혹 등장을 하더라고요. 일단 가장 놀라웠던 수가 여기 느는 수입니다. 네. 여기를 늘면 있고 이곳을 두면 막을 때 다시 바깥쪽으로 젖혀서 이 상황에서 여기를 백이 끊으면 흙은 여기를 젖히고 이쪽 끊는 것과 여기를 틀어 막아서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을 맛보기로 합니다. 네.
그럼 백이 여기를 받으면 여기를 잡고 여기를 살리면 이쪽을 끊고 이렇게 진행을 시켜서 흙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가서 흙이 이곳을 두면요. 백도 있고 맞고 젖힐 때 다시 뒤쪽에 백의 단점을 보호하고 이렇게 호구치고 이게 최근의 정석입니다. 네, 그래도 먼저 젖혀갑니다. 둘 다 있습니다. 마늘모를 둘 수도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넣을 수도 뭐 여러 가지는 있는데 참 친숙한 정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모양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없어 보이네요. 최대한 낼 테면 내봐라. 나는 들어가겠다. 간격이 좀 많이 넓다는 뜻일까요? 일단 좀 그런 면을 박영훈 구단이 조심해야 합니다.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이상적이기도 하지만 상대가 침입할 공간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적절한 간격으로 집을 만드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놓고 나니까 우상귀에 있는 백돌 한 점도 점점 외로워지는데요. 근데 일단 여기가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네. 붙이고 젖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이렇게 했을 때 글쎄요, 흙은 어떤 정석일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흙이 선수를 뽑고 나서 여기를 침입을 하면 다가설 때 이렇게 붙여서 나오면 여기 모양이 좀 많이 깨진다는 느낌은 있어서요.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백이 판을 잘게 쪼개는 작전으로 간다면 이런 진행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일감으로 떠오르는 수는 일단은 이쪽 부분 어딘가를 지키는 수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여기를 지켰을 때는 반대로 여기를 먼저 붙이면서 이 한 점에 성공을 가하면 흙도 뭐 그런 대로 주도권 싸움에서 그럴듯하게 판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딱 이 형태를 보면 그냥 일감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빵따냄 되어 있는 돌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벌리긴 좀 싫겠고요. 네. 이게 가운데를 벌리는 게 여기 세 칸, 여기 세 칸이 있어서 중간 역할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여기는 강하기 때문에 강한 곳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반대쪽이 좀 허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쪽 부분에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흙이 여기를 침입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 두텀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간격의 어떤 조율이 참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면에서 저는 이쪽은 4칸으로 여기는 2칸으로 이 정도가 보통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이 붙이는 수를 박영훈 구단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는 세계대회 결승 무대에서는 그래도 몇 번 봤는데 이제는 한 차례 또 우승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박영훈 구단이 우승한 지는 꽤 오래됐죠. 세계대 결승은 벌써 출란배에도 올라갔고 네. 뭐 LG배에도 올라갔고 그런데 계속 졌어요. 지금 뭐 탄샤오 선수에게 지고 강동현 선수에게 지고 또 박영훈 선수에게도 몽백합배에서 패했고요. 그렇게 탄샤오, 강동현, 박정환 선수에게 패하는 사이에 뭐 본인도 뭔가 느끼는 게 있고 더 발전적인 모습을 네. 보여줄 것 같습니다. 참 이 선수가 대단한 게 이제 85년생이라면 바둑계에서는 전성기가 지났다고 일컬어지는 나이인데 이 나이대에서 계속 세계대회 결승에 가는 건 박영훈 구단 말고 잘 안 떠오르죠. 네, 대단합니다. 박영훈 선수 앞에는 오늘도 부채가 놓여져 있네요. 자, 렌샤오 선수. 이 선수도 LG배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 이렇게 정상권이 아니던 시절에도 LG배에서 8강까지 진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뭔가 아쉬운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박영훈 구단은 뭐 꾸준히 세계대회에서 활약을 하는 어떤 30대 희망 같은 선수입니다. 박영훈 선수는 정말 성실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꾸준합니다. 네. 제가 이 박영훈 구단과는 워낙 또 오래된 사이라서 오래된 사이가 많으신데요. 그러게요. 어제 오늘 약간 저희 그 아재 특집인가요? 박영훈 구단과 제가 1993년에 연구생을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기원이 왕십리에 있기도 전입니다. 관철동 그런가요? 시절에 같이 연구생을 들어가서 어린 시절에 뭐 초등학생 대회에서 많이 만나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이제 99년에 박영훈 구단이 저보다 1년 먼저 입단을 했는데요. 99년에 박영훈 구단이 입단할 당시에도 박영훈 구단은 이 바둑계에서 손꼽히는 노력파였고요. 뭐 그와 관련된 일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형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오락실을 갔는데 본인은 오락실을 안 들어가고 문 앞에서 서화를 풀고 있었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파 박영훈 구단이 10대에서 20대로 왔는데도 노력파고 30대로 왔는데도 노력파입니다. 정말 그 꾸준한 노력에 있어서만큼은 이 선수를 따라갈 자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바둑계에서 롱런하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훈 구단을 보면서 늘 신기했던 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도 기보를 그렇게 빨리 나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습관이에요. 네. 그 예전에 한 20년 전에 둘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기보를 나봐도 박영훈 구단은 본인 원래 그게 습관이 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보를 나보거나 네. 집에서는 뭐 드라마를 보면서 기보를 나보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네. 본인은 이제 그게 집중이 되니까 하는데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은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만 이렇게 롱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자기 관리가 엄청난 선수이고 분명히 이 선수도 이렇게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또 취미 활동도 좋아하고 다 하는데 그거를 남들과 다른 점은 이 선수는 자기 할 훈련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정말 박영훈 구단과는 추억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네. 에피소드를 들려주시죠. 뭐 밤새 이야기해도 오늘 봐도 참 길게 두겠죠. 네. 몇 번 이야기를 할 것 같네요. 네. 그 박영훈 구단의 노력과 관련된 일화로는 그 예전에 저랑 박영훈 구단이 둘 다 기보를 나보는 걸 참 좋아해서요. 그리고 또 항상 이상하게 뭐 지방의 뭐 바둑 행사나 시합에 가거나 아니면 외국에 뭐 교류전을 가거나 했을 때 2인 1실이라면 박영훈 구단과 방을 썼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이제 초반 몇 수까지 이야기를 하고 누구 대 누구 바둑인지 맞추기 뭐 이런 풋풋한 추억들이 조금 있고요. 지금은 뭐 제가 상대가 안 되겠지만 그때는 또 나름 5대5 승부를 펼쳤던 기억은 있는데요. 근데 박영훈 구단 대단한 것이 그거를 했던 게 20년 전이고 15년 전에도 박영훈 구단은 그런 걸 해도 다 맞추는 선수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보를 웬만하면 다 나보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사실 놓아 본다고 해도 또 어떤 대회에서 또 어떤 선수들이 뒀던 바둑인지는 또 알기 쉽지 않을 텐데 네. 다 보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박영훈 구단가 옛날에 그거 방금 전 말씀드린 누구 바둑인지 맞추기를 했을 때 저는 좀 더 이런 쪽에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바둑이고 어떤 시합이었고 몇 강이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고요. 박영훈 구단은 누구 대 누구 바둑이었고 어디가 패착이었는지 이런 거를 좀 잘 기억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관심이 가는 것이 다를 수 있겠군요. 네. 저도 좀 더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질 거 그랬어요. 사실 국내 대회만 해도 기보가 또 많은데 뭐 중국 대회, 세계 대회 합하면 참 대국수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온라인 대국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대국에서 또 나오는 변화들도 계속해서 또 집중을 하게 되겠고요. 인공지능의 등장 이전에는 가장 좀 뭐랄까요? 기계 같은 바둑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계산적인 부분이나 세밀한 부분 이런 거에서 빈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창호 구단의 뒤를 잇는 소신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었고 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활약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린 왕자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지금 신예 기사들이 박영훈 사모님이 어린 왕자 그러면 조금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엔 그 별명으로 꽤 오랫동안 불렸고 네. 또 원성진 구단, 최철환 구단과 함께 황소 삼총사로 오랫동안 절친이자 정상권 기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영훈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예선 2회전입니다. 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앞조의 대결 그리고 내일은 뒷조의 대결이 이어지겠고요. 이제는 좀 습관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일정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있었던 1라운드는 작은 조입니다. 네. 뭐 흔히 프로 기사들끼리 새끼조라고도 새끼조. 이야기하는 네. 그 작은 조에 속한 기사들이 전체가 다 같이 첫날 시합을 하고요. 둘째 날은 그 2라운드이지만 앞조 절반을 이렇게 나눠서 앞조가 시합을 하고 그 다음 날은 3일째에는 2라운드 뒷조가 시합을 하는 그리고 3라운드부터는 다 같이 시합을 하는 이런 네. 일정이 이제는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장소의 한계도 있고요. 보통 통합 예선을 하면 약 350명 정도의 기사가 참가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전체를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전에 박영훈 구단이 여기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렌샤오 구단의 선택은 뒤로 느는 수였습니다. 아까 이제 선수를 뽑기 위해서는 이런 수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분적으로는 지금 형태에서 맞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늘면 여기 벌리는 수가 워낙 제격이어서 이쪽 형태만 보면 이렇게 단수 치고 있는 게 약간 손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백도를 좀 굳혀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서 호구를 친다면 늘어서 이렇게 한 칸 띄었을 때 흙이 여기 단수 치는 수는 흙돌에 자충이 되고 백이 밀어올릴 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네. 대약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은 흙이 불만이 없고요. 렌샤오 선수가 선수를 뽑는 것도 그래서 좌변을 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보통의 진행이라면 이제 여기를 호구 쳐서 네. 진행을 시키게 되고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진행시키고 백은 손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최근엔 거의 뭐 정석처럼 두어지는 진행인데요. 뭔가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이 좀 장고를 하고 있는 거겠죠. 아까 호구 치고 단수를 쳤을 때 패를 하는 것은 너무 과감한 결단이겠죠? 이곳을 두고 뭐 초반에 절대 패감이 있다면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 이유가 순환우기라는 것을 해보면요. 네. 방금 전에 이 형태가 나왔을 때 이 패를 흙이 이기면 애초에 여기를 이제 붙이고 젖히는 것이 아니라 붙이고 이렇게 호구 쳤다가 패를 지는 거니까 이미 좀 백으로선 타격은 큽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백이 패를 이겨도 타격을 주긴 합니다만 다른 곳에 패감으로 연타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곳을 이제 연타를 당하는데 백이 패를 해소하는 자세를 순환우기를 해보면 여기를 호구 쳤을 때 흙이 패감같이 이런 데를 사용했는데 네. 백이 여기를 둬서 아. 패감 연타를 당하고 흙은 여기 먹여치는 악수 정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패를 들어갔을 때는 정말 압도적으로 패감이 많아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백이 패를 이긴다 하더라도 상변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빵따냄의 가치가 좀 줄어들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잊고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좌변은 놔두네요. 이게 박영훈 구단의 스타일이긴 한데요.
박영 구단의 스타일상은 이쪽 모양을 키워서 서로 이제 갈 길을 가는 그런 진행보다는 서로 상대 진영을 깨고 잘게 잘게 쪼개가는 이런 형태가 좀 더 기풍이 어울립니다. 지금 단수 치고 느는 것도 좀 그런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좀 더 일감이었는데요. 아마 박영 구단이 이쪽을 두었을 때는 지금 여기를 선택한 걸로 봐서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끊어가는 진행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데 이렇게 되고 따내고 가장 간명하게 이제 처리가 되면 이런 정석이고요. 네. 흑돌은 여기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쪽 부분으로 나온다든지 저의 일감은 사실 이쪽이었는데요. 박영 구단의 어떤 기풍으로는 실전의 형태도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그 자리를 백에게 뺏기는 게 좀 싫었을까요? 네. 저런 자리를 저렇게 빨리 선택한다는 것은 렌샤오 구단의 일감은 여기 단수보다 오히려 이쪽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지금 빠르게 선점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백의 형태가 일단 빈상각의 형태이기 때문에 네. 다가서면서 또 흑돌도 보호하고 백돌을 공격을 가합니다. 렌샤오 선수의 개풍은 좀 어떤가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균형이 잘 잡혀 있는데 음. 어떤 특징을 꼽으라면 그 부분에서 좀 치열하게 타협을 잘 안 하는 느낌이 있고요. 약점이 잘 안 보이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사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만의 느낌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박정환 구단과 조금 흡사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뭐 예전에 선흥욱 구단의 별명이 3초 서였잖아요. 지금은 거의 1초 렌인데요. 제가 선흥욱 구단과 이제 공식 시합에서 한 차례 만나서 이제 또 패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10분 대국이었어요. 네. 각자 10분씩 주어지고 40초 5회였나?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공배 메울 때 흑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지고 나서 이제 제가 완패를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그 존에 걸리면 네. 뭐 어떤 선수라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반대로 이제 허무하게 패하실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기풍, 그런 확실한 색깔 이런 걸 또 팬들이 좋아하셔서 네. 선흥 구단 인기가 굉장히 많죠.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봐도 진행이 정말 빠르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 형태는 뭐 원래 예측이 됐던 형태이기도 한데 박용 구단도 이걸 예측하고도 지금 다른 곳에 손을 돌리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는 어떻게 처리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의 일감은 백이 지키는 거였는데 지키지 않았고 예상했던 흑의 침입이 날라왔습니다. 지금은 뭐 백이든 흑이든 서로 누군가를 공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백의 진영에 흑이 침입을 했기 때문에 흑돌이 조금 더 엷은 것만은 분명한데요. 네. 근데 반대로 이런 곳을 당하면 백돌도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귀로 받아도 다시 치받고 나중에 뭐 이런 데 젖히면 지금 못 살아 있는 형태여서 백도 완벽하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서 박영훈 구단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 중앙 쪽으로 행마를 갈지 아니면 차분하게 이쪽을 지키고 다시 시작을 할지 뭐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모양이 여기를 달리기 시작하면 이미 좀 흑돌이 탄력적이어서요. 여기를 붙여도 이곳을 두고 이렇게 호구 치면 거의 네. 살아있는 형태로 변하고요.
여기를 둔다면 백도 공격을 가기 위해서는 이쪽이 오히려 급소인데 아. 이제 그래야 찝고 젖히는 게 선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 백돌이 또 못 살아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렇게 젖혀 있기만 해도 이런 형태라면 백돌도 좀 불안해서요. 어떤 공수의 요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의 후보로 떠오르고 그 외에 이제 바깥쪽으로 뭐 이런 데를 덮어 씌운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뭐 쭉쭉 밀어간다든지 뭐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백돌 사이의 약점은 좀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건가요? 당장은 이제 백이 이쪽에 행마를 펼치긴 하니까요. 네. 어디라도 백돌이 왔을 때 그때 여길 나와 끊는 것은 한 칸을 띄고 나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좀 신경이 쓰이지만 백이 다른 곳을 두는 게 아니라 이쪽 어딘가를 둘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나와 끊는 것은 뭐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좀 적극적인 수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수도 떠오르고요. 이렇게 두고 받아주면 그때 여기를 밀어서 여기를 두었을 때 뭐 이런 데 끊거나 해서 좀 상대를 귀찮게 하는 그런 작전도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면 여기를 이었을 때는 이쪽을 선수로 활용을 하고 이쪽을 단수를 치면 여기를 둘 때 이쪽을 단수를 치면 바깥쪽 단수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정말 까다로운 응수타진인데요. 근데 여기 한 칸도 있어서 여기를 둔다면 렌샤오 선수도 고분고분 다 받아줄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 뭐 여기를 밀어 올린다던가 하는 반발이 나올 테고 거기서 다시 백이 행마를 하면서 공격을 들어가면 이건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싸움이 됩니다. 박영훈 구단의 기풍상 이런 데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보다는 차라리 이런 데가 좀 더 어울리고요. 네. 단지 이렇게 된다면 자신의 형태도 안정적이지만 상대도 쉽게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서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바둑의 좀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하귀 그리고 우상귀, 좌귀 또한 어느 정도 다 일단락이 되어 있고 큰 변화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좌변이 중요해지겠습니다. 만약 백이 이곳을 지키고 바둑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마치 벌써부터 좀 끝내기를 서둘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바둑인데요. 네. 여기도 확정가, 확정가, 확정가. 또 흑도 여기도 다 확정가로 모양이 정리가 되고 뭐 서로 엷은 데가 크게 없고요. 장 끝내기로 흘러가는 그런 바둑입니다. 장 끝내기로 들어가는 흐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흐름이 좀 자신이 없어서 뭔가 좀 비틀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수라던가 좀 비틀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변화로 좀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박영 구단은 서로 잔잔하게 갔을 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차분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옆에도 또 한 판의 대국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현 선수와 중국의 황인숭 선수인데요. 이 나현 선수도 박영훈 선수와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이창호 구단의 뒤를 잇는 네. 소신산 박영훈 구단과 새로운 끝내기의 왕
나연 선수가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서 대국을 하고 네. 있습니다. 나연 선수는 근데 박영훈 선수와 좀 후반에 대하는 어떤 느낌?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나연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예전에 어린 시절 이창호 구단이 보여주었다는 특징인데 수가 나도 수를 내지 않는 어차피 바둑이 이겨 있는데 뭐하러 수를 내? 이게 연구생 때부터 보여주었던 나연 선수 바둑의 특징입니다. 네. 계산이 정확하고 뭐 이대로 흘러가면 내가 그냥 이겼다. 이런 어떤 형세 판단의 정확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일화들이 가능했던 거고요. 나연 선수도 형세 판단, 뭐 끝내기 이런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입니다. 렌시아오 선수가 오늘 초반에 정말 시간 사용을 하지 않는데, 더 단단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수보다 더 단단한 수입니다. 가장 단단한 수인데요. 네. 이게 저수가 저는 일감은 또 아니었던 이유가 여차하면 백이 이런 데 있는 게 이쪽 부분을 선수로 들을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쪽을 쭉쭉 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지킨다고 하더라도 여기보다는 이쪽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역시 박영 구단 다운. 단단하게 지키는 수가 나왔고요. 이거 뭐 길게만 가면 된다는 뜻인가요? 렌샤오 선수의 다음 한 수는 이쪽 아니면 여기를 미는 수가 될 것 같고 미는 수가 일단 유력해 보입니다. 밀었을 때 백이 안 받기는 좀 힘들겠죠. 받으면 일단은 뭐 흙이 안 밀 이유는 없고요. 네. 이게 미는 것을 약간 꺼려지게 될 때에는 백이 이런 자리를 왔을 때 이제 이쪽을 이용해서 중앙으로 탈출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그때는 이 수를 제외하고 한 칸이나 두 칸을 떠올리게 됩니다. 박영 구단이 한번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여기도 좀 더 단단하게 지금 지킨 형태라서 이런 데를 가고 여기에 수만 나지 않는다면 바깥쪽으로 흙을 계속 내몰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주신 그림은 박영훈 선수가 조금 기피하는 스타일 아닌가요? 박영 선수가 뭐 그렇게 공격적인 선수는 분명 아닌데요. 근데 여기 밀었을 때는 한번 생각은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쪽 부분에 흙이 한 번 더 두더라도 그렇게 강력한 수가 있는 느낌은 아니어서요. 네. 여기를 두면 이곳을 두고 늘면 넘어서 백돌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두더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젖히면 끊고 이렇게 이었을 때 늘리면 틀어 막아서 지금 흑돌이 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네 점이 잡히지 않죠. 좀 더 이제 강력하게 노리는 게 여기를 두는 수가 있습니다. 백돌이 여기 어딘가 있을 때 이제 이쪽을 노리면 그게 가장 어렵긴 한데 백은 뭐 두 가지 정도가 수법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쪽을 두고 이렇게 돌파해 나오면 어느 순간인가 막으면 아래쪽에서의 수상전은 백이 유리합니다. 네. 그럼 같이 뚫는 변화는 이건 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뚫는 자세가 백도 괜찮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돌파하는 자세가 안 좋은 시기가 오더라도 뭐 이런 데를 붙여서 일단은 좀 견디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견디는 작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손을 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렌샤오 선수도 노타임으로 밀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렌샤오 선수가 한번 이수다 하면 지금 계속해서 1초에 착수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는데 이 장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미는 수가 선수가 되는지가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아까 박영훈 구단의 이 대국장 모습을 보면 일본식 부채가 있고 또 아이스 커피가 있었는데요. 네. 박영훈 구단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커피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부채도 굉장히 좋아해요. 예전에 일본 부채를 뭐 이렇게 길들여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도 있는데 일본 부채를 어린 시절부터 입단하기 전부터 좋아했고요. 그리고 커피는 연구생 시절에는 안 마셨던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진짜 저희 또래 기사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달고 삽니다. 이쪽 미는 수가 쉽지 않다면 이제 앞서 이 행마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행마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쪽 부근의 활용은 여기를 끊는 순간 흙은 항상 이쪽으로 단수 쳐서 잡는 게 아니라 늘 아래쪽으로 둬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 한 점을 가볍게 보면 되니까 네. 이쪽 부분으로 활용이 잘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를 단수 치면 이거는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했을 때 여기 흙돌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잡을 수 있지만 오히려 잡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여기도 흙이 이렇게 한 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너무 중복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끊으면 항상 아래쪽으로 단수 치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채를 보니까 지금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왜 또 부채를 들고 다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대국자들의 어떤 습관 같은 거고요. 네. 이게 밖에 날씨는 뭐 춥거나 혹은 덥거나 그렇지만 대국장은 항상 좀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스튜디오 대국 같은 경우에는 조명 아래에서 대국을 하기 때문에 네. 승부처에서는 굉장히 더워지고 땀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야만 내가 대국할 자세가 되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측면으로 저는 부채를 휴대하고 대국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네. 반드시 덥기 때문에 또 소지하고 다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부채를 들고 다니는데 그냥 손에 쥐고만 있는 선수들도 많아요. 네. 또 약간 징크스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징크스 하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그 예전에 저도 박영 구단도 신예 기사 시절에 그때 서로 이제 징크스가 있었는데 딱 시합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저는 그 필승 부채라고 해서 그 부채만 들면 이겨서 그 동료 기사들이 다 알고 있었고 박영 구단은 당시만 해도 이제 점심 시간이 있었는데 점심 시간에 삼선 짬뽕을 먹으면 항상 승리를 거뒀던 그런 식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저도 그렇고 박영 구단도 그렇고 왠지 좀 초특급 강자랑 만나서 오늘 질 것 같다 하면 그 필승 부채나 삼선 짬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좀 아껴두는 건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두 선수가 딱 중요한 순간에 그 징크스로 맞붙었던 기억이 있네요. 어떻게 되셨나요? 근데 제가 지금 내용이 순간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나서요. 내용과 결과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2001년이었거든요. 장구가 길어지네요. 네. 지금까지 계속 두었던 것보다 여기에서 시간을 더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대국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 두 수 말고 아무것도 안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여기 미는 수까지인데 네. 아마 지금 이렇게까지 장고를 한다는 것은 여기를 밀고 백이 안 받았을 때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변화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의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이 상태에서 흙이 그냥 어설프게 나가진 않거든요. 분명 여기 침입을 노리면서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붙인다거나 지금 흙돌이 여기나 여기가 다 선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데를 붙이거나 혹은 이런 데를 붙이면서 적극적인 행마를 하게 됩니다. 뭐 최소한 여기 날일자를 가면서 밀어 올리는 것과 침입을 맛보거나 뭐 이런 식의 적극적인 작전이 나오니까 이 다음 행마가 그만큼 어렵고 렌샤오 선수가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렌샤오 선수 생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예선 2회전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박영훈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국입니다. 여기서 어떤 행마를 해야 될지 생각이 깊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한 12, 3분 정도 장고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쪽 한 칸 뛰거나 이 두 칸 뛰는 수는 차선책이기 때문에 일감으로 이득을 보려는 수법, 여기를 밀었을 때 백이 안 받아주고 반발하는 거에 대한 변화를 읽어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변화가 잘 안 된다고 보고 차선책으로 갔습니다. 이게 대국의 흐름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박영훈 구단 입장에서는 상대가 오랫동안 생각하다 여기를 두면 그만큼 이 자리를 참 두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여기 미는 수를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밀었을 때 안 받는다면 당장에 여기 하나만 밀려도 젖히고 젖히면 끊기겠는데요. 네. 여기를 젖혀서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면서 완벽하게 끊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수 자리가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를 밀어서 흙이 이렇게 받거나 혹은 이렇게 받았을 때 이게 과연 이득인가 그거를 좀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상대가 두고 싶은데 안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떠올리게 되는 게 어떤 그 대국 당사자의 리듬이나 어떤 흐름 그런 게 있고 이게 이제 기보로는 잘 모르게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보로 나봤을 때는 이수를 렌샤오 선수가 장고를 오래 했는지 노타임으로 두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장고대국을 기록할 때 옆에 이 선수가 얼마나 긴 시간을 썼는지도 기록해두는 것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LG배 본선 같은 경우는 그걸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관전기를 쓰시는 분들께서 어떤 수에 몇 분을 장고했는지를 알면 어디가 승부처였고 어디서 이 선수가 가장 고민이 많았는지 뭐 그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뭔가 시선은 이쪽 같은데요. 그렇다면 박영훈 구단은 여기를 둬서 상대가 여기를 두면 이 교환이 뭐 별로 득이 없다 이렇게 일감으로 판단을 하고 다른 걸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흙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백이 이런 날일자 같은 행마가 나왔을 때는 방금 전에 이런 교환이 오히려 끊어지는 단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렌샤오 선수가 LG배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중국의 정상권이 아니라 신예 기사이던 시절에 꽤 좋은 성적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8강에서 기권을 당했습니다. 이게 정말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네. 보통 이제 본선 32강과 16강을 같은 일정으로 치르고 몇 개월 뒤에 이제 8강전이 치러지게 되는데 네. 그때 렌샤오 선수가 그 사이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딱 그 8강전을 치르기 직전에 악화돼서 이제 기권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사석에서 물어보니까 뭐 지금은 몸이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성격이 좀 서글서글하고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좀 많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사와 중국 기사가 같이 어울리는 자리에도 렌샤오 선수도 뭐 여러 차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저 선수 성격이 까칠한 거 아닌가 싶은 그 커제 선수 있잖아요. 커제 선수가 렌샤오 선수와 또 절친입니다. 아, 그런가요? 저도 예전에 중국에서 어떤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렌샤오 선수가 같이 어떤 자리에 동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이번엔 박영훈 구단 차례인가요? 박영훈 구단이 여기 미는수를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이제 이쪽 부분을 어떻게 탈출할지에 대한 네. 고민입니다. 백은 흙을 공격가는 입장으로 좀 판을 두텁게 짜 나가고 싶기 때문에 여기를 쭉 이렇게 일단 모양이 나오는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데요. 그리고 거길 나오지 못한다면 귀에서 사는 정도로 좀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쪽 부분을 흙이 막는 순간에는 백은 여차하면 안에서 백이 이제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네.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가 나오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뭐 생각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붙이는 수도 좀 고급 스킬이지만 떠올려야 될 것 같고요. 뒤로만 받아준다면 이렇게 나오는 자세가 잘 활용을 했는데요. 네,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네. 그럼 붙일 때 여기를 나오고 끊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처리가 되면 백이 이런 데를 한 칸을 띄고 받을 때 뭐 이쪽으로 덮어 씌워서 이런 진행을 좀 그려볼 수는 있는데 이게 기분은 좋은데 사실 잘 됐는지는 여기 덮어 씌웠을 때 여기 공격이 어디까지 통하는가까지도 판단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는 집으로는 백이 약간 이쪽 부분이 손해이기 네.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상귀에 있는 백돌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쪽은 거의 안정이 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여기를 따내는 게 다음에 막는 수가 뭐 귀에 사활도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음. 또 이쪽으로 나갔을 때에도 거의 흙이 이제 받는 형태니까 이런 데가 따내져 있고 여기 단수가 선수라면 어느 정도 안형도 갖추고 있으면서 바깥쪽을 흙이 봉쇄하는 형태도 쉽지는 않은 꽤 안정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쪽이 불안할 때에는 흙이 여기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밀어 올리는 게 좀 신경이 쓰일 때 그때 좀 이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또 이런 형태에서는 백이 여기 머리를 딱 내밀고 있어서 흙의 형태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백의 고민은 별로 없습니다. 뭔가 착수할 것 같은 네. 움직임인데요. 지금 예측이 되는 수는 여기 밀어 올리는 수와 뭐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수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날일자로 나오는 수 그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같이 연구를 해보면 최철한 구단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벌리고 한 발 더 압박하고 뭐 이런 류의 선수이고 네. 박영훈 구단은 보통은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타협이고 유연하고 뭐 길게 가는 그런 수를 많이 선택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이미 여기 밀었는데요. 여기를 두면 하나 젖혀서 당장 젖히면은 흙이 그냥 이어주는 게 아니라 혹시 이제 끊고 있는 건 좀 신경이 쓰이네요. 이러면 백은 원래 지나가는 길에 활용을 하려고 이 형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교환이 있다면 다음에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네요. 획을 그럼 잡아야 하는 부담이 좀 남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 뭐 이쪽을 밀고 나온다든지 이미 이렇게 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생각되는 게 여기를 밀었을 때 흙이 젖혀서 응수를 하면 과연 득인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를 젖히고요. 늘면은 이 급소 한 방에 만족감을 표할 수가 네. 있고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게 모양인데 그럼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뭐 그때 이제 이쪽을 나와서요. 이런 흐름이 떠오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여기가 아까울 때에는 방금 전처럼 하면 뭐 이런 데를 붙이거나 이런 데를 붙이거나 할 때 그 강도가 좀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깝다고 판단하면 지금 당장 이쪽에서 좀 더 강한 수법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디로 방향을 잡는지가 중요해지겠습니다. 왠지 이렇게 장구하고 여기 날짜를 두면 딱 박영훈 구단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늘 초반에 좀 좋지 않게 시작했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나쁘진 않은 거겠죠. 네, 딱 그냥 서로 실수 없이 가장 평범한 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도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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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그냥 누가 나쁠 리가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전 양상이고요.
박영훈 구단이 한국의 그 정상권들과 비교를 해보면 장고파까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옛날에는 속기파에 가까웠고 최근에도 장고파는 아닌데 이제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쯤에 박영훈 구단과 그런 이야기를 우연히 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 기사와 비교했을 때 본인은 어디에 속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박영훈 구단이 세계에 대해서 중국 기사와 대국을 하면 본인보다 시간을 적게 사용하는 기사는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 기사들이 전반적으로 손이 빠르고 속기파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대국했던 후야위 선수나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뭐 취우진, 뭐 쿵지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최근에 박영훈 구단이 그 선수들과 세계대회에서 만나지는 않잖아요. 네. 대부분이 이제 본인보다 어린 선수들과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이 속기형이기 때문에 중반 이후에 어떤 초읽기에서의 어떤 그 괴로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중국 선수들은 좀 감각적인 기사들이 좀 많네요. 네. 어제도 저희가 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왜 빨리 두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좀 달라요. 그 한국 기사들이 또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기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은 기사들이 초속기로 일관하고 나서 패한 다음에 별로 그 패배에 아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면서 네. 한국 기사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이런 좀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그런 기억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뭔가 정말 열심히 수익기 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졌다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할 텐데. 네. 길게 장고가 이어지는데요. 지금 뭔가 렌샤오 구단 앞에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은 나현 선수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런가요? 그 대국을 하다 보면 특히 이렇게 긴 시간이 주어지는 대국은 계속 바둑판에만 집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옆에 있는 대국을 많이 관전하기도 하고요. 실전은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저기 정말 두고 싶었어요, 렌샤오 구단. 또 금방 착수가 나옵니다. 이러면 애초에 렌샤오 구단이 원했던 여기를 하나 밀고 백을 굴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칸 뛰는 게 다시 원형으로 복귀가 네. 됐습니다. 좌상기는 더 이상 좀 마땅히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박영훈 구단 이런 생각이네요. 여기를 미는 수는 흙이 받았을 때 득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여기 어딘가를 둘 때 뭔가 좀 강력한 공격도 없고 좀 허무하다 해서 그냥 아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네, 이게 흔히 이제 바둑계에서 말하는 모르면 손 빼라라는 격언 같은 수인데요. 그렇습니다. 흙도 여기 날일자가 일감이고요. 가장 평범한 수가 됩니다. 흙이 좌상 방면에 둔다면 어떤 수가 좀 있을까요? 흙은 이쪽을 뒀을 때는 여기를 틀어 막는 것과 여기를 날일자로 달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비교를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네. 박영 구단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막히면 좀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막으면 그냥 지키고 다음에 여기 젖히는 수가 통렬하니까 흙이 또 받으면 또 다른 곳을 가서 균형을 맞추고 뭐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박영 구단 다운 그런 착상이고요. 우아기의 둔수는 정말 고심 끝에 둔수라는 좀 느낌이 드네요. 네. 박영 구단 부분적인 치열함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균형을 중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의 저수는 박영 구단 다운인데요. 이런 수가 사실 제 느낌에 100점은 아닐 것 같거든요. 물론 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왠지 좀 전장을 이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수가 100점일 것 같지는 않은데 끝나고 나서 박영 구단에게 그런 거에 관해서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뭐 여기 딱히 보이지도 않고. 그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기도 네. 하네요. 그래서 이게 박영 구단도 이게 100점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본인의 기풍에 맞고 이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가 이제 그쪽으로 좀 생각했을 때 네. 결론이 나온 그런 착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기사마다 그 바둑을 풀어나간 스타일이 다 제각각인 것 네. 같아요. 뭐 박영 구단과 비슷한 세대 기사들이라고 해도 이세돌 구단이나 최철환 구단이라면 여기서 갑자기 전장을 이탈해서 이렇게 두고 균형을 맞추는 이런 발상은 두지 않을 것 네. 같거든요. 두 선수 모두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7시간 승부에 한 반집 승부 뭐 이런 걸 두 대국자가 이미 마음에 준비해 놓고 대국장에 입장한 것 같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좀 평화주의 네,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저 선수. 곧 끝내기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실속 있는 수를 찾으면서 어제와는 참 다른 느낌입니다. 어제는 그 중반 전투력에서 좀 어떤 좋은 발상 그리고 과감한 돌진 이런 거에서 저희가 많이 감탄을 했다면 네. 오늘 저희가 소리내는 탄성은 정말 침착하다. 정말 장기전에 대비한다.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탄성이 나오네요. 지금까지의 형세를 보면 한 몇 집 대 몇 집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확천가만 놓고 판단해 보면요. 네. 여기를 한 21집 정도 봐주고요. 여기 8집, 29, 30, 31, 32, 33, 34, 40. 40집 정도. 네. 흑집은 40집, 100은 여기와 여기를 합쳐서 한 13집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 한 5집, 그럼 18, 19, 20. 100집은 30집. 40대 30에서 100선이고 100이 약간 더 두터운 바둑. 그냥 균형이 맞아 있습니다. 균형이 안 맞아 있으면 이상하죠. 지금 네. 두 선수가 균형을 맞추는 수만 두고 있는데 균형이 안 맞으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예선 2회전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왼편에 나현 선수 그리고 오른편엔 박영훈 선수의 대국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끝내기 강자가 나란히 앉아서 대국을 펼치고 있고요. 네. 자, 나현 선수의 대국은 중앙 행마가 좀 돋보이는 바둑인데요. 네, 황인숭 7단이 굉장히 화려하게 중앙 행마를 펼치고 있고 이제 나현 선수가 이쪽 부분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압박이 가능할지.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백에게 이곳에 약수 교환을 강요를 할 수도 있고 또 백의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면 이미 괴롭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만 된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최상인데요. 아마 황인숭 7단도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살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런 데를 붙여서 이런 데를 붙이고 늘면
여기 건너붙이는 약점을 노린다거나 해서 좀 더 치열하게 뭔가를 시도를 할 텐데 그에 대한 수익기를 지금 나영 구단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박영훈 선수는 좌상기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고요. 네. 어떤 국면을 풀어가는 그 흐름을 생각할 때 기사들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네. 박영훈 구단은 지금 저 형태를 압박을 하고 공격을 해서 거기서부터 뭔가를 시도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이 뭐 나쁘지 않으면 평범하게 그리고 느릿느릿하지만 두텁게 처리하면서 100일 경우에는 상대가 좀 숨쉬지 못하게 질식시키는 그런 바둑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뭐 우상귀 그리고 우하귀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영훈 구단 바둑은 백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흐름이 백이 나쁘지 않고 박영훈 구단이 이제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흐름에서 이제 여기를 지키지 않고 여기 단수 친 것은 조금 생각은 달랐는데 네. 돌이켜보면 흙에 이 한 칸 뛰는 수가 과연 득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 전반적인 흐름은 박영훈 구단답게 잘 짜이고 있습니다. 나연 선수의 바둑은 바둑이 어떻게 좀 어디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네. 분명 여기 압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아예 수순을 못 보고 있었는데 설마 이러고 백선은 아니겠죠? 왠지 백선이면 백이 조금 활발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네, 흑선입니다. 중앙에 날일자 그리고 눈목자가 좀 활발해 보이는데요. 저 형태가 귀에 3-3을 들어가면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변화였고요. 애초에 백의 여기 화점에 대해서 흙이 3-3을 들어가면서 이제 파생되는 변화였고 이 형태들을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이런 진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백이 손 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기를 3-3을 들어가서 나중에 제가 기보를 보고 너무 틀려서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벌리고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추측을 해보면 네. 이런 진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둬서 끊고 지금 숫자가 없는 쪽은 이 화점에 있는 백돌과 이쪽에 있는 흑돌만 원래 있었을 뿐. 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빼먹었네요. 하나 젖히고 이제 끊는 진행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제 하나 젖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두는 진행. 그렇게 해서 파생되는 변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형태에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를 두고 끊고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를 두고 이게 실전에서도 흔하게 나오는 형태이긴 해서요. 흑돌은 여기 있는 상황이고 백이 어깨 짚어서 나오고 이 사이를 갈라 들어가면 백이 이런 호구나 있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라면 약간 의아한 것은 14와 15의 교환은 보통 이렇게 서두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실전의 형태에서 뭐 지금도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를 백이 따내서 이렇게 끊는 교환이 되었을 때 흑은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아깝습니다. 백을 좀 연결시켜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오히려 반대로 이쪽으로 둬서 이 세 점을 공략하는 게 있는데 그걸 없앴기 때문에
약간 아까운 교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나영 구단은 그 교환을 좀 때이르게 진행을 시켰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서는 지금 행마가 뭔가 흑이 여기 날짜를 두니까 백이 이렇게 둔 느낌입니다. 그럼 나연 구단은 여기를 두면서 백에게 받으라고 했는데 상대가 중앙 호처를 두면서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더 강력한 압박이 없는지 그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네. 나연 구단은 한국 랭킹 9위, 황인숭 7단은 중국 랭킹 28위인데요. 랭킹은 나연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갚아야 할 빚이 좀 있죠. 예전에 글로비스의 신예 세계대회에서 결승에서 패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나연 선수가 다른 중국 강자들을 꺾으면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보였는데 결승에서 뭐 백수 조금 지나서 도를 거둔 그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좀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선수와 제대로 만났습니다. 황인숭 7단은 좀 두터운 전투형으로 보여지고요. 네. 나연 구단은 두터운 장기전으로 이끄는 그런 기풍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지금 렌샤오 구단이 좌상 쪽에 공격을 들어갔죠. 계속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네. 칼을 뽑아든 것 같기도 하고요. 백이 지금 우측에 하나 미니까 여기를 받지 않고 손 뺀 장면입니다. 네. 여기를 두니까 바로 여기 날짜를 밀고 들어갔는데 일단 근거를 빼앗으면서 바깥쪽으로 내모는 작전이기도 하고요. 이쪽 부분이 흑이 여기를 두거나 여기를 막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여기를 막았을 때에는 아까처럼 이제 한 칸을 띄고 다음에 젖히는 수는 이제는 통렬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받아야 되는데요. 백이 여기를 밀었는데 흑이 이렇게 벽을 쌓고 있는 것은 흐름이 좀 맞지 않죠. 네. 그래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실속 있는 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백이 우상기에 밀었을 때 계속 늘어줄 필요는 없다고 느꼈나 보네요. 상대 주문이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흐름이 백이 여기를 두니까 흑이 여기를 두고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밀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늘면 아마 이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여기를 계속 받아주다 보면 결국 이쪽에서는 백이 이쪽을 나오고 흑은 여기를 나오고 백도 여기를 나오는 이런 진행이 될 텐데 흑은 연결을 하는 자세에 있어서 여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돌파하는 자세가 나와도 백이 이쪽으로 밀기에는 이 한 점이 조금 외로움이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판단 안 한 것 같고요. 네. 먼저 성공을 가했습니다. 나연 선수의 바둑도 박영훈 선수와 또 비슷한 점이 처음에 그렇게 좀 서두르지 않고 균형을 좀 맞춰가는 바둑인데 지금은 좌변에 확실한 좀 어떤 한 방이 좀 있어야 되는 좀 그런 부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영 구단이 수비형 기사라고 해도 상대가 저렇게까지 밀고 올라오면 공격해야죠. 네. 나영 구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선 박영 구단보다 더 수비적입니다. 절대 서두르질 않고 그냥 형세만 불리하지 않다면 상대가 어떤 걸 요구해도 그냥 대충 다 들어주는 그런 기풍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바둑을 이겨가는 것을 보면 참 그 균형 감각이나 어떤 형세 판단 능력 이런 게 대단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격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뭘 부탁해도 다 오케이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박영훈 선수가 흑의 날일자에 당장 받아줄 줄 알았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였군요. 아, 네. 박영훈 구단이 그 바둑 기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자리를 많이 비우는 선수입니다. 뭐 이 선수가 흡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리를 그렇게 많이 비웁니다. 일단 다른 기사들의 바둑을 그 감상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네. 뭐 화장실도 자주 가고 마음도 자주 가다듬고 뭐 녹차나 커피도 자주 타오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또 어떤 기사의 경우에는 내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 자리 쪽에 가서 상대는 어떻게 이 바둑을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걸 또 보기도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예전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사가 이제 일본의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 도전기나 이런 중요한 시합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옆에 기록자가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럼 대국 중간에 기록자에게 기보를 달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보는 흑쪽 입장에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본인이 백일 경우에는 이제 그 형태대로 보고 본인이 흑일 경우에는 그 기보를 거꾸로 돌려서 아, 상대 입장에서 보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기사입니다. 똑같을 것 같은데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다를 때가 있죠. 저도 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기보를 놔보거나 혹은 이제 제가 둔바둑을 복기를 할 때 일부러 제가 흑일 때는 백의 입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놔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게 상대 입장에서 어땠을까는 대구를 하는 선수들이라면 항상 좀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심지어는 사활 문제를 다 같이 모여서 풀 때에도 예전에 풀었던 문제인데 좌상기에 놓고 풀었을 때와 우하기에 놓고 풀었을 때가 조금 다른 느낌일 때도 있고 뭐 아, 그런 그럼요. 선수들도 있어요. 보통 특히 초급자들 바둑을 알려드릴 때 이게 정석을 알려드리는데 이 우상귀 다르고 좌귀가 다르거든요. 네. 걸치는 방향만 하나만 바꿔도 금방 또 헷갈리는 게 또 바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공지능은 정말 편하네요. 예전에 들었는데 인공지능 기보를 보면 가끔 첫 수가 우상기가 아니라 뭐 다른 곳일 때가 있어요. 인간은 첫 수가 이쪽이 거의 100%잖아요. 관례죠. 네. 근데 첫 수가 뭐 여기라거나 음, 혹은 뭐 이쪽으로 가거나 이럴 아. 때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위고 아래고 뭐 좌우 이런 그렇죠. 구분을 잘 못한다고 네. 합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수가 우상이 아닐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둑에서는 우상기에 첫 수를 두는 이유가 그냥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예절이라고 배웠고요. 그나마 이제 이쪽이면 좀 나은데 첫 수가 첫 수부터 여기를 두면 그거는 이제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좀 뭐랄까요 상대방의 좀 심장부에 좀 가까이 들어온다 좀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권투 시합 같은 경우에 시작을 하면 일단 서로 이제 글러브를 치면서 한번 페어플레이 해보자 약간 이러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상대 급소 가격하러 가는 그런 느낌? 딱 땡 올리자마자. 그래서 첫 수로 상대 쪽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곳에 두는 것은 어차피 똑같은데 굳이 둘 이유도 없고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라면 혹시 모를까 오른손잡이면 아, 네, 그렇죠. 저희가 둘 때도 여기가 더 편하잖아요. 사실 그런 이유로 이런 관리가 좀 생겨난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좀 해봤는데요. 네. 박영 구단 뭐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일단 다 받아주어요. 네. 그리고 또 조금이지만 또 지벨도 마련을 해야 백의 공격을 받지 않고요. 네. 참 저런 면이 놀랍습니다. 제가 실제로 박영 구단과도 대국을 많이 했고 제 기억으로는 공식전이 이세돌 구단과 가장 대국이 많고 그다음 박영 구단 같은데요. 둘 때마다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 받아주고도 왜 균형이 맞지? 혹은 뭐 내가 왜 불리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라면 일단 좀 기분이 그래서 반발부터 생각을 하게 되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박영 구단은 좀 저렇게 잘 참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지금의 실전으로 놓고 보면 상대가 여기를 뒀을 때는 받아달라고 준 거니까 네. 일단은 받기 싫잖아요. 근데 박영 구단은 그것보다는 받아줬을 때 이 형태에서 나중에 백이 이쪽으로 활용하는 게 있으니까 이 교환이 누가 득일까? 내가 받아주면 누가 득일까?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당해줘도 사실상은 당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깊이 생각한 끝에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수를 두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상대가 자꾸 저렇게 활용하려고 그러면 일단 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발하고 후회하고. 또 그런 잽을 잘 날리는 기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저 교환이 흙이 득인지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지만 정말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가 없게끔 잽을 날리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어떤 부분전에서의 어떤 센스가 있는 선수들이죠. 네. 지금 하나만 교환하고 쳤어요. 는 것도 아니고 젖혔습니다. 네, 쳤습니다. 분명히 약점이 있을 텐데 그 약점은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 교환부터 그 렌샤오 구단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네. 백이 여기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백이 한 칸 띄어서 지키는 게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한 칸 띄어서 지키면 나중에 여기를 두고 이렇게 넘는 수법이 후속 수단으로 남아있죠. 네. 근데 지금은 백이 지킨다고 하면 여기를 두고 막을 때 이렇게 잡아서 지키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 비막 끝내기도 있고 아까보다 집으로 백이 좀 손해라는 뜻으로 이 교환이 흙이 이득이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하나만 교환해 두고 이곳을 뒀습니다. 젖혔다는 것은 어떤 변에 중점을 두기보다 중앙 쪽으로 올라온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 여기 돌파가 있긴 하지만 당장 여기를 돌파하는 것은 이쪽에서 흙이 입은 피해보다는 중앙으로 뛰면서 대세를 장악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백이 실속은 차렸을지 몰라도 좀 대세를 빼앗겼다는 느낌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이 진행은 선택을 안 할 것 같고요. 우상기 흙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젖히는 수가 일감입니다. 이때 한 번 더 젖히나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을 크게 중시하지 않고 있는 발상에서는 네. 이렇게 축으로 잡더라도 중앙 쪽에 단수를 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데 단수 한 방 하고 여기를 단수 친다거나 역시 젖혀갑니다. 가만히 늙거나 하는 것은 변을 중시하는 것인데 역시 우하귀에 백돌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쪽 부분의 흙은 좀 엷은 형태여서 네. 지금 이쪽을 중시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중앙 쪽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행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흙이 젖힌 수도 늘었다면 이제 쭉쭉 밀리는 게 싫었던 거고요. 네. 백이 여기를 끊어 잡지 않은 것도 중앙 쪽을 좀 더 중시하는 거고요. 지금 손도 거의 이쪽으로 왔죠. 네, 좋은 자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하나 더 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네. 일단은 튼튼하게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박영 구단 생각에 여전히 흙이 이렇게 늘면 백이 쪽을 쭉쭉 밀어갈 때 뭐 여기까지 밀진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의 모양 자체는 크게 집이 나는 자세가 아니니까 네. 불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백이 단수를 치면 그건 또 엄청나게 좋은 자리입니다. 나중에 백이 주변이 좀만 더 강하다면 이런 데 붙여서 이렇게 반격을 가하는 것까지 생기니까요. 따낼 때 이쪽을 쭉 밀고 타고 나와서 여기만 좀 더 강하다면 꽤 강력한 노림이 될 수 있습니다. 흙이 막을 수가 없죠. 네. 게다가 단수를 또 맞게 된다면 우하기 흙의 5점 좀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박영훈 구단이 잡으러 가는 공격은 웬만해선 칼을 잘 빼들지 않는데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앙이 두터워진다면 여기 그냥 적당히 조여 붙이면 왠지 이 중앙에서 백집이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형태이거든요. 모자만 이런데 씌워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부근이 전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모자 씌우는 순간 흙이 꽤 깝깝합니다. 박영훈 구단이 화려한 수를 단 하나도 두고 있지 않은데 계속 이 형세 판단 하에 냉정한 착점을 하니까 제가 지금 렌셔 구단 자리에 앉아 있다면 굉장히 갑갑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다음 흙의 한 수는 어디일까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이런 자리도 꽤 좋아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흙돌이 좀 엷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을 중시해야 된다면 여기 모자 씌워서 흙도 탈출하고 이 백돌에 대한 압박도 가하고 이런 자리도 떠오르는 자리이고 아니면 정말 여기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한 칸 뛰는 것도 못해도 한 80점은 할 것 같은 수입니다. 그리고 한 칸 뛰는 것보다 좀 더 치열하게 둔다면 여기를 둘 때 백이 받아야 한다면 이렇게 두는 게 자세는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깔끔한데요. 네. 근데 지금은 아까보다는 백이 바둑이 좀 두터워졌기 때문에 한 템포 더 빠르게 이쪽을 젖히고 반발을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를 흙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여기 치받으면 백도 좀 불안 요소는 있지만 여기 찝는 걸 통해서 한 집 정도 내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 끊는 단점 이런 걸 노렸을 때 당장 백돌이 위험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흙의 다음 한 수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나연 선수는 고심 끝에 한 점을 빵따냄했습니다. 백이 선수로 빵따냄하는 것이 역시 싫었다는 뜻이겠는데요. 그곳을 백이 하나 따내는 순간에 세 점에 대한 공격이 잘 안 된다고 보고 네. 역으로 따냈고요. 일단은 손해보지 않으면서 공격을 들어가는 나영 구단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백도 석점을 이어서 또 살릴 텐데요. 네. 흙이 한 번 더 지켜간다면 꽤 좋은 자리가 되죠. 지금 이런 부분을 마늘모로 지키면 네,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일단 백이 어떻게 둬야 할지가 조금 어려운데 이곳을 흙이 두기 전에 먼저 둔다고 했을 때 이 선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뭐 일감인가 동시에 기분이 안 내키는 자리이기도 하고 어떨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바둑에서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변 쪽에 백이 그래도 돌이 여기 온 이상 백이 한 번 더 침입을 했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변화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든다면 백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침입을 했을 때 오히려 역으로 이 3점과 4점을 가르고 넓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형태여서요.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조금 어렵고
여기는 과연 백이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좀 더 타이트하게 이런 붙이는 수를 떠올릴지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설프게 이곳을 살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버리는 편이 건가요? 네, 더 나을 때도 분명 있거든요. 이렇게 돼도 여전히 이쪽을 젖히면 넘어가기 때문에 흙이 한 번 더 가일 수가 필요하고요. 뭐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일 수가 필요하고 그럼 나중에 또 이쪽으로 활용도 하고 뭐 아주 나중에도 여기를 이으면 또 일선을 이용해서 활용도 들어가고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렌샤오 구단 바둑은 저는 지금 장면에서 흙으로 둔다면 일단 여기 아니면 여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수에서 파생되는 전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이제 백이 반발했을 때 과연 이 전투가 누가 유리한지. 그런데 참 모양이 여기가 끊으면 항상 이렇게 되는 자리이고 또 여기를 밀면 다음에 여기 젖히는 게 아프기 때문에 여기까지 늘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쪽 형태가 어떨지 좀 판단이 어렵네요. 백은 뭐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 밀 수도 있고 이게 잘못 풀렸다가는 흙이 먼저 건드렸는데 흙만 괴롭힘 당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서요. 그래서 수비적으로 둔다면 이제 이수나 이수이고요. 오늘 보여주는 렌샤오 구단의 기풍이라면 여기 막는 수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렌샤오 구단의 바둑은 어디에서 집을 만들어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참 막막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백이 굉장히 두터운데 흙이 뭔가 방어는 해야겠는데 허무하게 그냥 공배 같은 데를 한 칸 띄고 있자니 조금 느린 것 같고 네. 그래서 고민이 되고요. 제가 근데 좀 더 이쪽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두는 순간 젖히면 안 젖히면 이상하고요. 여기를 끊을 때 이제는 아래쪽 단수로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그냥 모양 따지지 않고 여기 끊고 나서 이렇게 단수 치고 나오면 여기 빵 따냄을 했을 때는 끄는 게 악수이지만 이쪽이 다치는 게 더 피해가 네. 크다는 생각이고요. 백도 있는 자세가 좋은데요. 그렇다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바깥쪽을 끊어가자니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흙이 여기를 틀어막아서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찝었을 때 여기 끊어지는 것까지 남아 있어서 이 흐름은 흙이 좋지 않네요. 그럼 흙이 그쪽을 틀어막는 수는 당장 없습니다. 흙이 우아기에 씌우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뭔가 다음 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저렇게 중앙 한 칸이나 여기 모자 씌우는 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수이긴 합니다만 못해도 한 80점은 된다 이런 느낌으로 두어지는 수이기도 합니다. 백 한 점은 밑으로 연결해야 될까요? 아니면 좌측으로 빠져나와야 될까요? 제가 100이라면 저는 이제 연결보다는 이런 식으로 두면 쉽게 연결은 되지만 네. 연결보다는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이쪽을 먼저 성공을 가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이 한 점이 지금 이쪽으로 나가는 것과 넘어가는 게 맞보기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급하지는 않고요. 네. 근데 오늘 보여준 박영훈 군의 바둑은 뭐 이런 자리 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 봉쇄하면 넘어가서
여기에 한 덤 정도 마련하고 네. 실리로 균형 맞추고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지만 제가 100이라면 저는 이쪽 부분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나연 선수와 황인숭 선수 그리고 박영훈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국 함께하고 계셨는데요. 초반에 이어지는 다음 수순들은 잠시 후 2부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